문제 보세요. 1048번입니다. 평행사변형 모양의 기울어진 구조물이 평평한 지면 위에 놓여 있습니다. 기울어져 있대요. 이렇게 구조물이 있고요. 10개의 강철 밧줄을 일정한 간격으로 서로 평행하도록 묶어서 넘어지지 않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문제 보시면 A1에서 B1까지의 길이가 60이라고 했고요. A10부터 B10까지의 길이가 6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10개의 강철 밧줄의 길이의 합을 구하라고 했거든. 그럼 이때 일단 이 그림을 보면서 뭔가 납득이 잘 안 되는데? 라고 한다면 지금 평행사변형이라고 했잖아. 평행사변형이 어딨어? 이런 게 평행사변형이죠. 잠깐 평행사변형 있죠? 어디 있지? 여기 있죠. 얘가 평행사변형이죠. 얘가 평행사변형. 그죠? 그리고 여기에 밧줄을 지금 요렇게 해서 팽팽하게 당긴 거야. 팽팽하게 당긴 거야. 잡아줘야 되니까. 맞아?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 얘기는 할 수 있어야 돼. 일정한 간격으로 팽팽하게 당겨놨다?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이 전부 다 평행하는 상황이겠구나. 됐음? 왜? 간격이 일정하니까. 됐어요? 이런 상황일 거라고. 그럼 내가 요 그림을 다시 눕혀서 그리면 이런 그림이 될 거야. 이런 그림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이런 식이 될 거라고. 해서 몇 개를? 10개를 그린 거지. 그러니까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해서 마지막 10개까지 딱 그려놓은 거야. 납득이 돼요? 여기까지 납득이 될까? 그러면 자, 이거 실제로 또 그려봐야 될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넷, 5개 그렸으니까 이렇게 해서 6개, 7개, 8개, 9개, 10개까지 이렇게 그려놓게. 아이씨 힘들다. 됐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다 그렸다. 가장 밑에가 몇이었고 60이었고 가장 긴 거죠. 요 길이가 60이었고 가장 위에가 몇이었다? 6이었다. 인 상황이거든. 됐음? 그럼 이게 평행사변형이라고 준 이유가 있을까? 라고 하면 사실 별거 없어. 여러분 잘 봐봐. 여기서 수직으로 똥 잘라. 수직으로 똥 잘라. 됐음? 잘 안 보여요? 여기 잘 보여요? 똥 잘라. 그리고 나서 보면 봐봐. 이 우측 삼각형에서 이런 얘기 할 수 있지. 여기 시작부터 전체 여기 몇 칸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칸이잖아. 맞아? 그럼 이 큰 삼각형하고 우측에 있는 요 가장 작은 삼각형 얘네가 닮음이라고. 마찬가지로 이 큰 삼각형하고 두 번째 요 삼각형 닮음이라고. 됐음? 어디를 그어줘도 계속 닮음이라고. 맞아? 그럼 뭐가 있어? 닮은 비율이 있겠지. 맞니? 그럼 봐. 우리가 요 가장 작은 요 길이를 1이라고 하면 색깔 노란색. 자, 요 길이를 1이라고 하면 요 길이는 뭐가 돼? 2가 돼. 맞아? 왜? 이렇게 봤을 때 1대 2니까 1대 2라고. 됐음? 그럼 다시 이 가장 작은 걸 1이라고 하면 얘는 뭐가 돼? 3이 돼. 납득이 돼요? 닮은 비잖아. 1대 3. 맞아? 그러면 봐. 요 길이가 가장 짧은 길이를 내가 편의상 K라고 하면 여기는 2K.
여기는 3K, 여기는 4K, 요 밑에 여기는 5K, 6K, 7K, 8K, 마지막 얘는 9K 되는 거지? 맞아, 여기까지? 근데 이게 왼쪽에서도 똑같이 일어나지. 이렇게 수직으로 또 자르면. 됐어요? 어차피 얘네들 같으니까 그럼 내가 여기를 요 길이를 요 짧은 요 길이를 A라고 하면 요 길이는 2A, 여기는 3A, 여기는 4A, 5A, 6A, 7A, 8A, 9A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럼 이때 이 줄들의 길이를 비교하면 가장 짧은 길이가 6이야. 위에 6이니까. 맞아? 그럼 두 번째는 뭐야? 6에다가 A도 하나 더하고 K도 하나 더한 게 두 번째 줄이라고. 세 번째 줄은 6에다가 A랑 K를 몇 번? 두 번 더한 거지. 요거. 6에다가 2K랑 2A 더한 거. 맞아? 그럼 그 다음은 6에다가 3A랑 3K 더한 거지. 다시 6에다가 A랑 K를 더한 거 몇 개? 3개 더한 거야. 3A, 3K 더한 거니까. 그럼 쭉 가서 맨 마지막은 6에다가 A랑 K 더한 값을 9개 더한 거랑 같다고. 됐음? 그럼 얘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길이가 몇인데를 구할 필요는 없어. 우린 뭐만 하면 되니까 6부터 이 마지막까지 다 더하면 되거든. 그럼 이때 얼마 더했어? A 플러스 K 더했지. 얼마 더했어? A 플러스 K 또 더했지. 또 밑에 줄로 내려가 볼게. 위에 줄에서 뭐해? A랑 K 한 번씩 더 더하면 되지. 일정한 수를 더하고 있지. 그럼 우린 얘를 무슨 수열이라고 한다? 등차수열. 등차수열 합구하는 거야. 첫 번째 항부터 마지막까지. 됐어? 몇 개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잖아. 그럼 등차수열 합구하는 공식은 뭐예요? 2분의 항개수 10개.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66. 됐어요? 330입니다. 끝. 답이에요. 굳이 이 중간중간에 있는 길이들을 구할 필요는 없다고. 등차 수열인 게 확인이 되니까요. 해서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결과적으로 등차 수열이다. 합구하자. 끝. 됐습니까? 괜찮을까요? 하셔야 됩니다. 네가 하셔야 될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건 될 거야. 근데 계속 풀면 안 될 거야. 계속 이 잔소리를 1년 넘게 하고 있을 거예요. 이 잔소리 들으면 이러고 있을 겁니다. 듣기 싫으니까. 안 돼요.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부탁드립니다. 또 이 잔소리 들으면 막 이럴 거라고. 안 돼요. 하셔야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넘어가서요. 다음 문제. 59번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59번 보겠습니다. 첫째 항이 19고요. 공차가 마이너스 2인 등차 수열이 있습니다. 더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절대값이어서 더하고 있지. 맞아? 그럼 생각해봐. 첫째 항이 19야. 절대값이요. 뭔데? 19. 됐잖아. 두 번째 항 보인다. 누구게? 두 번째 항 누구니, 지용아? 두 번째 항 누구니, 지용아? 17. 마이너스 2 더하면 되잖아. 공차가 마이너스 2니까. 그럼 두 번째 항의 절대값이요. 몇인데? 17. 똑같잖아. 맞아? 그럼 잠깐만. 절대값이어서 더하라고 했는데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나 그냥 절대값 무시하고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닐 거야. 왜? 18번째 항을 관찰하면 이거 음수일 거거든. 맞아? 그럼 그걸 어떻게 알아? 등차 수열이니까 일단 일반항 먼저 구할게. 마이너스 2n으로 시작하죠. 플러스 21. 쉽게 하잖아요, 이 계산. 그럼 이거 0보다 클 때는 n에다 누구 넣었을 때까지? 10 넣었을 때까지. 그럼 얘는 10번째 항까지는 양수야. 맞아? 그럼 다시 10번째 항까지는 양수인 게 확실해.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의 절대값은 그냥 첫 번째 항이야.
두 번째 항의 절대값은 어차피 양수잖아. 그냥 두 번째 항이라고. 그럼 10번째 항의 절대값도 그냥 10번째 항인 거지 뭘. 근데 문제는 11번째 항부터. 왜? 몇인데? 마이너스 1이죠. 12번째 항은 마이너스 3이겠지. 계속 2를 빼니까. 맞아? 그럼 이때 11번째 항의 절대값 말해줘라고 하면 그냥 말하면 돼? 안 돼. 뭐 해야 돼? 부호 반대로 바꿔서 말해야 돼. 플러스 1로 말해야지. 맞아? 이거 이해 안 돼요? 그럼 다시 12번째 항은 마 3인데 절대값 씌우면 플러스 3이야. 부호 반대로 바꿔서 말해야 돼. 어디까지? 18번째 항까지. 얘네는 뭐해? 부호 반대로 바꿔서 말해야 돼. 음수니까. 그래서 뭐 하라고? 다 더하래잖아. 그럼 다 더하라고 하면 쉽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얘네 다 더하세요. 뭔데?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더하는 거야. 맞아? 10번째 항 몇이었어? 1이었지? 첫 번째 항 누구였어? 19였지? 등차 수열이지? 항 몇 개인데? 10개 써있지? 그럼 이거 더한 값은 바로 계산할 수 있다고. 2분의 항 몇 개? 10개.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20. 그래서 몇입니까? 100이요. 됐어? 여기까지는 계산할 수 있어. 근데 문제는 11번째 항의 절대값, 12번째 절대값, 18번째 절대값. 얘네들이 문제야. 왜? 얘네는 부호 반대로 바꿔서 더해야 돼. 됐어? 그럼 부호 반대로 바꿔서 더한다는 얘기는 쉽게 생각하면 11번째, 12번째 해서 18번째까지 다 더한 다음에 부호 반대로 바꾸면 되는 거잖아. 맞아? 얘네만 묶어서 따로 계산하자고. 그럼 다시 11번째, 12번째, 18번째입니다. 이거 얘네 무슨 수열이냐? 등차 수열이지. 맞아? 이때 가장 처음에 써진 숫자가 누구야? 11번째 항 누군데? 마이너스 1이잖아. 맞아? 그럼 18번째 항 누군데? 넣어보면 되지. 몇인데? 마이너스. 마이너스 15? 맞아? 마이너스 15? 맞아요? 8, 2, 16, 36, 15? 맞네요. 그럼 결론. 선생님 이거 더하고 싶은데요? 얘 무슨 수열인데? 등차 수열이잖아. 가장 처음에 써져 있는 애가 몇이고? 마이너스 1이고. 가장 마지막에 써진 게 마이너스 15잖아. 항 몇 개 써져 있냐? 여기 항 몇 개 써져 있니? 11부터 18까지야. 몇 개야? 8개. 11, 12, 13, 18. 됐어? 8개. 그럼 2분의 항 몇 개? 8개. 첫째 항 마이너스 1. 18번째 항 마이너스 15. 그럼 더하면 몇인데? 마이너스 16이잖아. 이거 뭐 하면 돼? 부호 반대로 바꿔서 말하면 돼. 그럼 절대값 씌워서 더한 값들이라고. 그러면 플러스로 바뀌겠죠. 몇입니까? 64요. 그래서 결론 100 더하기 64. 164가 답이겠네요. 뭐 한 거야? 끊어서 본 거야. 양수인 애들은 그냥 더하면 돼. 음수들은 부호를 반대로 바꿔서 더해야 되거든. 그럼 음수인 애들만 따로 더한 다음 얘기할게. 괜찮겠어요? 60번입니다. 자, 등차 수열입니다.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더한 값이 0이고요. 11번째 항부터 100번째 항까지 더한 값이 900입니다. 이때 너는요, 101번째 항에서 91번째 항을 뺀 값을 구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자, 철저하게 등차 수열 합구하는 공식으로만 얘기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식 볼게. 무슨 뜻이에요?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더한 값이지? 그럼 등차 수열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더한 값이 0이라는 걸 알죠? 어떻게 계산합니까? 2분의 항 몇 개? 10개. 첫째 항 더하기 10번째 항. 그게 몇이었다? 0이었다. 내가 이거 알고 있는 거야. 어떻게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럼 선생님 11번째 항부터 100번째 항까지 더한 값이 900인데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말할 수 있어야 돼. 첫 번째 항부터 100번째 항까지 더한 값이 그럼 몇인데? 그럼 몇이게? 900이겠지. 맞아? 왜? 첫 번째, 두 번째에서 10번째까지 더한 값에서 11번째, 12번째, 100번째까지 더한 값, 이 둘이 더하면 그게 첫 번째 항부터 100번째 항까지 더한 거잖아. 납득이 돼?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항부터 100번째 항까지 더한 값 말할 수 있다고. 계산 어떻게 돼요? 2분의 항개수 100개. 첫째 항 더하기 100번째 항. 그게 몇 나온다? 900. 됐음? 이런 식일 거야. 납득이 돼요? 그럼 내가 만들 수 있는 관계식 몇 개? 2개. 그럼 자 정리해 볼게. 예를 보면서 말하겠죠. 어차피 이거 약분해도 0이니까 첫 번째 항하고 10번째 항을 더한 값이 0일 거야. 납득이 돼요? 양변에 100을 나눕니다. 2를 곱할게요. 18이죠? 첫 번째 항하고 100번째 항을 더한 값이 18일 거야. 괜찮아? 따라와. 그럼 선생님 이러고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 야 등식이 2개 나왔잖아. 다시 등식이 2개 나왔잖아. 그럼 연립해서 너 구할 수 있어. 어떻게 구할 건데 이때 등차 수열에 첫 번째 항, 초항을 A라고 하고 공차를 D라고 하면 여러분들 얘네를 첫 번째 항과 공차로만 표현할 수 있어요. 얘는 첫 번째 항. 얘는 첫 번째 항에 공차 몇 개? 9개 더하네잖아. 얘는 첫 번째 항. 얘는 첫 번째 항에 공차 몇 개? 99개를 더하네잖아. 맞아? 해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주면 2a 플러스 9d가 0이고 2a 플러스 99d가 18인 걸 내가 안다고. 납득이 돼? 그럼 둘이 연립하면 되겠죠. 밑에서 위로 뺍니다. 90d는 18이겠다. 맞나요? 그럼 d는 몇이다? 90분의 18이죠. 그럼 9 나누면 10분의 2겠지. 5분의 1이네요. 아, 9구단 연산하잖아. 빨리빨리 해. 됐어요? 그럼 공차가 몇인? 5분의 1인 등차 수열인데 0 나왔다고? 그 말은 2a가 마이너스 5분의 9랑 같은 값이라는 거죠. 그럼 a는 몇이었다? 마이너스 10분의 9였다. 그럼 나는 첫째 항도 알고 공차도 아는 상황인 거야. 너한테 구하라고 한 건 101번째 항이죠. 그럼 씁니다. 101번째 항, 첫째 항에 공차 몇 개? 100개 더하네. 여기서 91번째 항, 첫째 항에서 공차 몇 개? 90개 더하네. 이거를 서로 뺀값 물어본 거지. 그럼 빼라고 하면 첫째 항은 없어져? 누구 남어? 10D만 남는 거 아니에요? 그럼 D가 몇이었어? 5분의 1이었잖아? 2가 답이네요. 끝. 됐어요? 그래서 등차 수열을 우리는 첫 번째 항과 공차로서 표현할 수 있어. 그게 일반항 표현이었으니까. 맞아, 그렇게 해주시면 돼. 등비수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등차 수열을 공부했잖아. 그럼 등비 수열이 뭡니까? 라고 하면 등차와 등비의 차이만 알면 돼. 등차 수열이 뭐였죠? 등차 수열이 뭐였죠? 그건 수열이고요. 등차 수열이요. 처음부터 차례로 일정한 수를 더해서 만든 수열이죠. 맞아요? 첫 번째 항부터 차례대로 일정한 수를 계속 더해서 만드는 수열이 등차 수열이야. 그럼 등비 수열은 등비거든? 비율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곱했다는 걸로 보시면 돼. 첫 번째 항부터 차례대로 일정한 수를 곱해서 만든 수열을 등비수열이라고 불러. 이 차이밖에 없어. 됐음? 그럼 당연히 이 등비수열의 일반항 얘기할 수 있어야 돼. 합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돼. 어렵지 않아. 근데 대신에 등차랑 등비가 좀 다른 점이 있어. 일반항을 보면 알 수 있거든. 등비가 조금 더 어려워. 일반항을 보면 알 수 있어. 자, 예를 들어볼게. 첫 번째 항이 A야. 그리고 곱해지는 그 일정한 수를 우리가
R이라고 할게. 그리고 참고로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공비라고 할 거야. 공통된 비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첫 번째 항을 쓴다. A. 그럼 두 번째 항은 뭐가 될까? AR이겠지. 곱하면 되니까. 그럼 세 번째 항은 AR 제곱 되겠죠. 네 번째 항은 AR 세제곱 되겠죠. 다섯 번째 항은 AR 네제곱 되겠지. 여섯 번째 항은 AR 5제곱 되겠지. 그럼 여기서 말한다? 바로 가. n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비를 몇 번? n-1번 곱하냐. 됐음? 그럼 여기서 봐. n에다 1 넣으면 2 넣으면 3 넣으면 100 넣으면 몇 번째 항인지 나오는 거야. 식을 볼게. 무슨 식이야 이거? 지수죠? 맞아? 지수함수잖아. 받아들여? 이거는 지수함수에서 정역이 자연수인 값들을 대입해서 만든 그 함수값의 나열이라고 보시면 돼. 지수함수야. 등차 수열은 1차 함수였지. 근데 얘는 등비 수열은 지수함수지. 1차 함수가 어려워? 아니, 중학교 1학년 과정이야. 근데 지수함수는 대수에서 배웠다고. 배운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기는 해. 그러니까 그 의미만 정확하게 알아줘. 일단 일정한 수를 곱해서 나오면 돼. 두 번째, 그 일반항을 관찰하면 지금처럼 표현됩니다. 어떻게 돼요? 첫째 항 곱하기 공비 n-1제곱. 됐어요? 그럼 얘가 n번째 항인 거야. 끝. 사실 이게 다야. 됐을까요? 이게 답니다. 자, 두 번째. 등차 수열 때도 했던 얘기가 있거든. 숫자 3개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 이룬대. 그럼 그때 우리가 가운데 있는 항, 중항을 말했어. 등차 중항이라고 표현했죠. 둘이 더해서 뭐 했다? 2로 나눴다. 그래서 무슨 평균? 산술평균. 이렇게 말했다고. 그럼 여기 등 비수열도 마찬가지야. 숫자 3개가 있는데 얘네가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뤄. 등비수열이래.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A에다가 공비를 곱하면 B가 나오는 거야. B에다가 공비를 곱하면 C가 나오는 거야. 맞아? 이때 공비를 내가 R이라고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A에다가 R을 곱하면 B가 나오는 거야. B에다가 똑같이 R을 곱하면 C가 나오는 거야. 어렵지 않지? 그럼 양변에 A 나눠주면 R은 A분의 B랑 같은 거야. 양변에 B를 나눠주면 R은 B분의 C랑 같은 거야. 맞아? 그럼 얘네 둘 다 R이잖아. 그럼 이 둘은 같은 값이겠지? A분의 B가 B분의 C랑 같은 값이겠지? 맞아? 그리고 양변에 AB를 곱해주면 여기 AB 곱할 게 A 약분데 누구 남어? 됐죠? B제곱. 양변에 AB를 곱해줄게. 그럼 B 약분되지? 그럼 누구 남어? 됐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무슨 뜻이냐면 가운데 있는 항을 제곱하면 양끝을 곱한 애랑 같아. 어떻게 돼요? 하나 더. 이때 양변에 루트 씌워서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 B는 루트 AC. 둘이 곱해서 뭐 한 거? 루트 씌운 거. 그게 뭐다? 가운데 있는 항이다. 괜찮겠어요? B가 양수일 때입니다. 괜찮아요? 예를 보면서 말할 수 있어야 돼. 둘이 곱해서 루트 씌웠대. 무슨 평균? 기하평균. 그래서 등차 중항은 산술평균, 등비 중항은 기하평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괜찮겠어요? 됐어요? 자, 등비수열 얘기 다 한 거야 이제? 끝났어? 그러면 이제 마지막 얘기다. 등비수열도 역시 마찬가지. 합을 볼 거다. 당연히 첫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n번째 항까지 더한 값. 이걸 볼 거야. 됐음? 다시 등비수열도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한 값을 관찰해 볼 거야. 자, 그럼 이때 등비수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 SN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써볼게. 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다 쓸 거야. 잘 따라와봐. 당연히 첫 번째 항을 A 그리고 공 B를 R로 설정해서 써볼게. 그럼 첫 번째 항 일단 쓰겠죠? A요. 그 다음은 두 번째 항 쓸 거야. AR이겠지? 그 다음은
세 번째 항 쓴다. AR 제곱 이렇게 해서 쭉 써서 더한다. 어디까지 써? n번째 항까지 쓰지. 현우야 n번째 항 뭐라고? n번째 항 뭐라고? 내가 이상한 거야? n번째 항 뭐라고? 여기까지 더한 거야? 이게 n번째 항이야? 우리 등차수를 했을 때랑 비슷하긴 한데 좀 많이 다르거든? 잘 봐봐. 한 번 더 쓸게.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근데 이번에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여기에 우리 공비 r을 곱해서 쓸 거야. 됐어? 그럼 봐봐. 위에는 sn 자리에다가 그대로 r을 다 곱해서 쓰면 되지. 맞아? 그럼 쓴다. 얘는 ar, r 곱했으니까. 얘는 ar 제곱, 얘는 ar 세제곱 이렇게 써지겠지? 그럼 마지막은 뭐가 될까? ar의 n제곱이 될 거야. 괜찮아? 이 둘을 서로 빼주면 좌변 sn인데 1 빼기 r이 붙겠죠? 공통인수 묶어서. 괜찮아? 그럼 무변 봐봐. 없어져. 없어진다. 맞니? 그럼 누구 남어? 얘 남았지? 뒤에는 얘 혼자 남았지? 여기서 얘를 빼는 거였지? 둘 다 a가 있네? 그럼 a 앞으로 묶어낼게. 그럼 남은 거 누구? 1 빼기 r의 n제곱. 이렇게 남는 거야. 받아들여? 양변에 1 빼기 r을 나누면 sn이죠. 등비수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은 1-r분의 a 1 빼기 r의 n제곱. 이렇게 표현돼. 이게 등비수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야. 어렵죠? 생긴 게 복잡하지? 맞아? 여기도 마찬가지. 무슨 함수? 지수함수야. 됐음? 하나 더.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이렇게도 많이 써. 분모와 분자에다 마이너스를 다 곱해. 그럼 분모 뭐로 바뀌어? r-1로 바뀌겠지. 맞아? 그럼 분자도 마이너스를 곱하면 이거 부호 반대로 바꿔 쓰면 되잖아. a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때도 있어. 그냥 부호 반대로 바꾼 거야. 그럼 이 두 개를 왜 쓰냐면 얘는 간단해. 분모가 1 빼기 r이잖아. r, 공비가 1보다 작으면 이렇게 써. 다시. 공비가 1보다 작으면 이렇게 써. 왜? 1에서 1보다 작은 걸 빼니까 양수, 음수. 양수. 음수로 쓰면 너네가 헷갈린단 말이지. 그래서 이럴 때 써. 공비가 1보다 작으면 요식을 주로 쓸 거야. 이거 써도 상관없어. 근데 얘가 편해. 두 번째, 얘는 언제 쓰냐면 공비 r이 1보다 클 때는 얘를 써. 됐음? r이 1보다 크면은 이걸 쓸 거야. 어떻게 돼? 왜? 1보다 큰 수에서 1을 빼면 양수니까 양수로 표현하는 게 안 헷갈리거든. 그럼 문제는 뭐냐? 자, 공비가 1보다 작을 때, 공비가 1보다 클 때를 얘기했지. 그럼 공비가 1일 때는 이식 쓸 수 있다 없다? 없어. 왜? r 자리에 1이 오면 분모가 0이잖아. 양변에 0을 나눈다는 개념은 없거든. 맞아? 그래서 그럼 공비가 1이면 어떻게 할 건데요? 라고 했을 때 진짜 써보면 돼. 봐봐.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할 건데 공비가 1이래. 자, 첫째 항을 a라고 놓을게. 두 번째 항 뭐가 돼? 공비 1을 곱하지. 그럼 누군데? a. 세 번째 항 뭐가 돼? 또 1을 곱하지. a. 계속 1을 곱하지. 맞아? 언제까지? n번째 항까지. 됐음? 이거 뭔데? 그냥 a만 쭉 써서 더한 거야. 납득이 돼요? 공비가 1이라는 건 같은 수를 계속 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납득이 됨? 그럼 얘는 뭐가 되는데? 그냥 a를 n번 써서 더했네? 나가 됩니다. 됐죠? 끝이야. 그래서 공비가 1이면 계산할 게 없어. 그냥 a를 n번 써서 더한 거야. 라고 해주시면 돼. 납득이 될까요? 자, 외우세요. 그냥 첫 번째 항 누구? 공비 누구? 됐죠? 그럼 일반항 말해볼게요. 일반항
n번째 항 어떻게 표현해요?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이죠? 그럼 얘는요 2의 몇 제곱? n제곱이구나. 끝. 지수법칙 괜찮아요? 지수함수니까 지수법칙 맞잖아요. 밑이 같으니까 지수끼리 더합니다. 그래서 2의 n제곱 이게 일반항이었습니다. 괜찮죠? 어렵지 않죠? 자, 쭉 넘어갑니다. 밑에 보시면 66번 보일 거예요. 66번 보일 겁니다. 자, 첫째 항 구해야 됩니다. 첫째 항 몇입니까? 첫째 항 몇입니까? 첫째 항 몇이야? 66번 첫째 항 몇이에요? 지금 어떻게 알았니라는 질문에 이렇게 말한 학생이 있다고. 선생님 1로 보고 2로 보고 3로 봤더니 계속 마이너스 4를 곱하던데요? 정확하죠? 맞아? 그럼 봐봐. 우린 여기서 첫 번째 항 말하라고 하면 n에다 누구는 값? 1는 값 그냥 말하면 돼. 자연수 1, 첫 번째, 2, 두 번째, 맞아? 몇인데? 마이너스 12요. 그럼 n에다 2 넣으면 뭐 나와? 두 번째 항 나오지. 그럼 n자리에 2를 넣습니다. 3 곱하기 16이네요. 맞니? 그럼 몇인데? 48. 그럼 n에다 3 넣어볼게요. 몇 나올까요? 3 곱하기 마이너스 4의 세제곱이지. 그럼 마이너스 4의 세제곱이니까 일단 음수겠다. 4의 세제곱은 64에서 3을 곱하지. 그럼 몇인데요? 마이너스 190인가요? 이렇게 되겠죠? 맞아? 그럼 선생님 이런 걸 계속 쓰면서 내가 공비가 마이너스 4인 걸 찾아야 됩니까? 라고 하면 그렇진 않아. 생각해봐. 여기에 1 넣었을 때 값, 여기에 2 넣었을 때 값, 여기에 3 넣었을 때 값 봐봐. 계속 누구를 더 곱하고 있어? 마이너스 4를 한 번 곱해, 두 번 곱해, 세 번 곱해지. 맞아? 그럼 공비가 누군데? 마이너스 4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관찰했을 때 n번째 항은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이죠. 이걸 지수함수로 해석하면 밑이 누구다? r이다. 맞아? 맞아? 밑이 누구? r이라고.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보시면서 밑이 누군데? r이야? 그게 공비야. 됐음? 그럼 좀 더 어렵게 등비수열 얘기해 보면 자 여기 보죠. 67번 보여? 지수함수 맞지? 지수함수 맞지? 첫째 항 누구야? 5분의 2 1는 값이야. 공비 누군데? 2. 이 지수함수의 밑이 누구야? 2잖아. 2를 거듭해서 곱하잖아. 맞아? 끝난 거야. 납득이 돼요? 자 그럼 이 말을 여기서도 갖고 옵니다. 일로도 갖고 옵니다. 무슨 공식이었어? 등비수열. 합구하는 공식이었지. 맞아? 근데 n이 어디 있어? 지수 자리에 있네. 이거 지수함수 맞아? 지수함수 맞아? 등비수열의 합구하는 공식에서 지수함수입니다. 밑에 누가 있어? n 밑에 누가 있어? 공비가 있네. 그래서 등비수열은 일반항이든 등비수열 합구하는 공식이든 뭘 보든 간에 지수함수로 보일 거고 그 지수함수의 밑이 공비야. 됐습니까? 밑이 공비야. 납득이 돼? 보자마자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등차는 일반항이 1차, 합구하는 공식이 2차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등비는 딴 거 없어. 다 지수함수야. 밑이 공비야. 일반항이든 합이든. 됐습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 익혀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요. 162페이지 문제들 보시면서 끄떡끄떡 해주시면 되겠고 162페이지에서 요거 하나만 볼 겁니다. 여기요. 1081번 문제. 분명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등비수열이라고 했다. 그리고 첫 번째 항 줬다. 네 번째 항 줬다. 맞아? 그럼 이때 여러분들 네 번째 항 말할 수 있죠. 뭔데?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 몇 개? 3개. 됐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그냥 이렇게 보면 돼. 그럼 첫 번째 항이 1이었으니까 공비를 3개 곱한 애가 64라는 거겠지? 그럼 공비 R은 몇인데요? 4요. 이런 거야. 됐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등차 수열 때도 마찬가지. 등차 수열은 첫 번째 항과 공차 갖고 표현할 수 있었잖아. 등비 수열은 첫 번째 항이랑 공비 갖고 표현할 수 있다고. 납득이 돼? 괜찮겠어요? 봤어요? 자, 정리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들 쭉 정리하시면 되겠고 163페이지로 가시면 합구하는 공식도 나오고 등비 중앙도 나옵니다. 자, 우측으로 가셔서 1090번입니다. 자, 순서대로 등비 수열 이룬대요. x가 누군지 찾으면 된대. 그럼 잘 봐봐. 천천히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상황이지. 2에다가 공비를 곱하면 x야. 맞아? 그리고 x에다가 공비를 곱하면 4야. 괜찮아? 그러면 봐봐. 이 입장에서는 공비를 한 번, 두 번 곱하면 4 나오는 거지. 그럼 2에다가 공비의 제곱을 곱하면 4가 나오겠네. 맞니? 그럼 공비의 제곱이 몇이었다? 2였다. 석호 맞니? 제곱이 2죠. 그럼 누군데요? 풀마 루트 2겠죠. 그럼 플러스 루트 2야, 마이너스 루트 2야? 나도 몰라. 둘 다야. 됐음? 해서 첫 번째 공비 r이 루트 2였다면 x는 뭐가 돼? 2 루트 2. 맞아? 2에다 공비 하나 곱하면 되잖아. 그럼 두 번째 공비가 마이너스 루트 2면 x는 뭐가 돼? 마이너스 2 루트 2. 됐어요? 맞잖아. 여기 2 루트 2에다가 공비 또 곱해. 그럼 몇인데? 4. 됐네. 여기 마이너스 2 루트 2에다 공비 마이너스 루트 2 또 곱해. 그럼 몇인데? 4. 맞잖아. 됐어? 그래서 뭐야? 공비가 두 가지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 혹은 둘 다일 수도 있어. 됐습니까? 그래서 x에 오는 값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두 개가 다 올 수 있습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꼭 판단하시고 정리하는 과정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갈 겁니다. 오른쪽으로 갈 겁니다. 자, 1093번부터 여러분들은요 1098번까지 우측 라인에 있는 6문제 있죠? 지금 해보겠습니다. 14페이지 볼까요? 164페이지 볼까요? 자, 102번입니다. 보자마자 말해주세요. 10번째 항 몇이게? 102번이요? 1102번이죠. 자, 보자마자 말해주세요. 10번째 항 누구게? 18. 어이, C8. 동준아? C8이죠. 네. 자, 103번 보자마자 말해주세요. 답 몇이게? 512. 뭐 한 거야? 빼면 되죠? SN과 AN의 관계입니다. 이거는 등차 때도 봤던 이야기, 모든 수열에서 다 적용됩니다. 그러면 오른쪽 넘어갈 거예요. 1005번입니다. 1105번. 자,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 있는데 이렇게 주어졌어요. 다섯 번째 항을 구할 겁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야. 무슨 함수? 지수함수. 맞아? 그럼 n 밑에 있는 수, 얘가 뭘까? 얘가 뭘까? 공비. 됐음?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의 합이구나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야. 됐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일반항이 필요해. 아니, 다섯 번째 항이 필요해. 맞아? 그럼 뭐 하면 돼? S5에서 S4를 뺀값 찾으면 되겠죠? 맞나요? 5 넣으면 몇 나와? 2의 5제곱에서 1을 뺀값. 4 넣으면 몇 나와? 2의 4제곱에서 1을 뺀값. 둘이 빼는 거죠? 그럼 결론은 2의 5제곱에서 2의 4제곱 빼면 되는 거네. 몇이니? 답이죠? 안 어렵죠? 그냥 이런 겁니다. 자, 밑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109번입니다. 109번. 109, 109, 109, 109, 109. 108, 108, 108. 108, 108. 108부터 봐야지. 108입니다. 보세요. 보세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 주어졌습니다. 문제에서 너한테 일반 항 구하고 첫 번째 항 구하라고 했지. 첫 번째 항 구하는 거 어렵지 않죠? 누구는 값? 1는 값. 맞아?
1 넣을까? 첫 번째 항 누굽니까? 2. 4 빼기 2니까 됐죠? 두 번째. 일반항, n번째 항이 필요합니다. 그럼 n번째 항 어떻게 구했지? Sn에서 Sn-1 빼면 n번째 항만 남는 거 아니었어? 하나 더, 이때 n은 누구? 2 이상의 자연수라고 했죠? 기억나요? 그러면 씁니다. Sn 2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2. 이게 Sn이죠? 뺄 거예요. Sn-1입니다. 그럼 n 자리에 누구 넣으면 돼? n-1을 그대로 넣고 쓰면 되겠지? 맞아요. 그럼 뭐가 돼요? 2의 n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서로 뺄 거야. 그럼 2의 n 플러스 1제곱에서 2의 n제곱을 뺀 값. 이렇게 표현되는 거 아니냐? 맞아? 맞게 돼? 그럼 이거 정리 어떻게 할 거야? 2의 n제곱을 공통인수 앞으로 묶어. 그럼 누구 남아요? 2 남죠? 누구 남아요? 1 남죠? 2 빼기 1은 몇인데요? 1이네요. 그럼 결론 뭐야? 2의 n제곱이야. 됐음? 얘는 n이 누구? 2 이상일 때부터. 됐습니까? 봐드릴까요?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자, 뭐라고 답을 써야 됩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일반항을 구할 때 이렇게 써야 되는 게 원칙이야. 첫 번째 항이 2고 두 번째 항부터는 다음 규칙을 갖습니다. 이렇게 써야 돼. 왜? 둘이 뺀 값에서 첫 번째 항은 안 나오거든. 받아들여? 이렇게 써야 돼. 두 개로 써야 돼. 근데 봐봐. 너 여기다 1 넣어봐. 몇 나와? 여기 얘네다 1 넣어봐. 몇 나와? 쟤 나오는 거 맞지? 1 넣었을 때 첫 번째 항 그냥 나오는 거 확인되지? 확인이 되면 그때는 그냥 씁니다. n번째 항은요. 2의 n제곱이야. 됐어? 같은 게 확인이 되면 그냥 쓰는 거야. 됐어? 자, 밑에 있는 문제 볼 거야. 109번. 다시 첫 번째 항 구할 수 있죠? 현우야, 첫 번째 항 구할 수 있지? 누구는 값? 그럼 몇인데? 잘 보여요? 안 보면 앞으로 와요. 자, 첫 번째 항 7입니다. 바로 구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나 n번째 항 구할 거다. 뭐 하면 돼? Sn에서 Sn-1을 빼면 되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n은 누구 이상? 2 이상. 됐음? n 2 이상. 괜찮을까요? Sn 쓴다. 2의 n제곱 플러스 5. 됐죠? Sn-를 쓸게. n 대신에 n 빼기 1 그대로 쓰면 되는 거죠. 요렇게. 둘이 뺀까. 그럼 2의 n제곱 빼기 2의 n-1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아? 공통인수 앞으로 묶을 수 있죠? 누구? 2의 몇 제곱? n-1제곱. 그럼 누구 남아요? 2 남고 1 남는 거지? 어떻게 됩니까? 해결 안 되죠? 안 됐죠? 아직 안 됐죠? 결론 2의 n-1제곱. 언제? n이 2 이상일 때. 됐습니까? 자, 그리고 다시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갑니다. 자, 여러분 이 자리에 1 넣어보세요. n에다 1 넣어보세요. 몇 나옵니까? 다르죠? 그럼 어떻게 써야 될까? 따로 써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첫 번째 항은 7이고 일반항은 2의 n-1제곱인데 얘는 2 이상부터. 그래서 두 번째 항부터 규칙을 갖는 수열인 거야. 그럼 실제로 이 수를 나열해보면 이렇게 써야 돼요. 첫 번째 항 7. 두 번째 항은 여기다 2는 값 넣으면 돼. 몇이야? 2. 세 번째 항은? 네 번째 항은? 이렇게 쓰는 거야. 됐음? 첫 번째 항이 아닌 두 번째 항부터 규칙을 갖는 수열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도 꽤 많나요? 하면 꽤 많아. 꽤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잖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 처음에 몇 명이었다? 0명이었다가 갑자기 1명이 됐다가 2명이 됐다가 4명이 됐다가 8명, 16명 그래서 졸라 많아졌음. 맞아? 처음에 몇 명이었는데 아무도 없었어 코로나는. 근데 어떤 사람 한 명 걸린 거야. 그랬더니 이게 2배로 퍼지더라고. 됐습니까? 두 번째 항부터 규칙을 갖는 등비수열.
아, 첫 번째에다 2를 계속 곱해봐. 계속 0이지 뭘.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도 있다고. 봐드릴까요? 정리해 주시고 꼭 이렇게 따로 써야 된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 문제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서요. 뒤로 가면 내신 유형 문제들 보이네요. 바로 갑니다. 등차 수열, 등비 수열 두 가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등차 수열 어렵지 않아요. 연습 꼭 하셔야 돼. 그래야 등비 수열도 납득하는 게 어렵지 않을 거야. 함수의 종류가 달라. 등비는 지수함수입니다. 조금 더 힘들 수는 있어. 근데 그렇다고 어렵진 않아요. 잘 정리하시고 잘 따라오세요. 알았죠? 자, 갑니다. 165페이지요. 자, 첫 번째 문제 1111 풀어보겠습니다. 1111. 자, AN n번째 항 줬죠? 등비 수열입니다. 첫째 항과 공비를 순서대로 적어볼게요. 자, 첫 번째 항 구해야 되죠. 누구 넣으면 돼? n자리에 1 넣으면 되죠? 몇입니까? 몇입니까? 2분의 5요. 좋습니다. 자, 공비가 몇일까? 공비가 몇일까? 자, 여기서 이런 친구들이 있어. 아까 아저씨가 얘기했지. 야, 지수함수야. 그 밑이 공비야. 이렇게 얘기했잖아. 선생님 밑에 2가 있는데요. 이 자식아. 야, 2에 마이너스 2n 제곱이 있어. 얘는 4분의 1의 n제곱인 거잖아. 이거 바로 되니? 밑이 누군데? 4분의 1이야. 그러니까 얘만 보면서 2가 있네? 공비 2여. 이러지 말라고. 됐음? n 밑에 있는 애가 공비라고. 4분의 1. 됐어요? 됐음? 만약 이게 납득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넣어봐야지. n에다 1 넣으면 첫 번째 항이죠? 몇이라고요? 2분의 5요. 그럼 n에다 2 넣으면 두 번째 항 나오겠지. 5 곱하기 2의 몇 제곱? 마이너스 3제곱. 8분의 5. 됐음? 야, 얼마 곱했냐? 4분의 1 곱했잖아. 됐어요? 왜 이렇게 기침을 해요? 역병 돌아 뭐야? 자, 문제 보시면요. 네 번째 항 24고 여덟 번째 항이 384인. 아, 역병 도냐고 왜 그러는데. 물 한 잔 먹고 와 빨리. 무슨 수열? 등비 수열. 무슨 수열? 등비 수열. 아니, 등비 수열이래. 일부러 그러지 마. 등비 수열이래. 그럼 등비 수열이래. 우린 첫 번째 항과 공비를 갖고 다 말할 수 있다고. 네 번째 항?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 몇 개? 3개. 그게 24. 여덟 번째 항? 첫째 항에 공비 몇 개? 7개. 그게 384. 그럼 너는 이 둘을 보면서 뭐 하면 돼? 연립하면 돼. 문자 2개, 등식 2개잖아. 연립 어떻게 하는데? 둘이 더해? 둘이 빼? 아니지. 나눠야지. 어떻게 해요? AR 세제곱분의 AR 7제곱. 이건 24분의 384랑 같은 값인 거잖아. 그러면 좌변에서 A 약분돼? R 약분되면 R 누구 남어? 4제곱 남는 거지? 그게 24분의 384라니까? 이것도 약분되죠? 됐습니까? 약분 어떻게 돼요? 천천히 해요. 4로 나눠. 6, 4, 24. 4, 9, 36, 6, 4, 24. 됐죠? 너 다시 물 먹고 와. 물 다시 먹고 와. 됐어요? 또 6 나누면 되지. 6, 1은 6, 6, 1은 6, 6, 6에 36. R 4제곱이 몇이었다? 16이었다. 야, 4제곱해서 16 나왔대. 누구냐? 풀마 2요. 맞아? 근데 문제에서 양수래. 그럼 누구겠어? 2네. 공비가 몇이었어요? 2였다고. 됐음? 그럼 여기다 넣으면 되잖아. 8 곱하기 A가 24네. A는 몇이니? 3. 됐습니까? 자, 뭐 구하라고 했어요? 10번째 항 구하라고 했죠? 첫 장에다 공비 몇 개? 9개 곱하네. 3 곱하기 2에 9제곱 말하면 되겠죠? 계산할 필요 뭐 있어요? 보기 보이는데. 됐습니까? 이런 식인 거야. 그래서 등차 때랑 똑같은데 약간 패턴이 좀 다르지. 더한 게 아니라 곱했으니까. 괜찮나요? 그래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꼭 등비, 등차 잘 돼 있어야 된다. 자, 뒤로 넘어갈 겁니다. 1018번입니다.
1118번. 118번. 자, 등비라고 줬죠? 등비 수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섯 번째 더한 거, 일곱 번째 분의 아홉 번째. 나와 있네요. 됐어요? 그럼 여기서 문제. 아까랑 똑같은 패턴. 야, 등비 수열이라고? 첫 번째 항이랑 공비 갖고 다 말할 수 있잖아. 맞아? 등차도 마찬가지였으니까 등비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할게.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 공비 몇 개? 2개. 다섯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이 공비 몇 개? 4개. 그게 60이야. 됐어요? 그럼 여기 일곱 번째 항분의 아홉 번째 항? 첫 번째 항은 첫째 항의 공비 6개. 아홉 번째 항은 첫째 항의 공비 몇 개? 8개. 됐어요? 그게 4라고. 그럼 여기서 약분하고 정리하면 R제곱이 4라는 걸 알잖아. 됐습니까? R제곱이 4라는 걸 알잖아. 그럼 봐봐. R제곱이 4야. 그럼 얘는 뭐겠어? R4제곱? 16이겠지. 맞아? 그럼 4A 더하기 16A가 60인 거지. 그럼 20A가 60이니까 A는 몇이었다? 3이었다. 첫째 항이 사는 것도 알 수 있네. 맞아? 자, 이제 문제에서 구한 거 뭔데요? 11번째 항이죠. 첫째 항에다 공비 몇 개? 10개 곱하면 되지? 맞아? 첫째 항이 3이었죠? 여기서 문제입니다. 선생님, R 제곱이 4니까 R은 뿔마 2 아니에요? 맞아? 네 말 틀린 거 아니야. 근데 R 제곱이 4잖아. 넌 R 10제곱이지. R 10제곱은 R 제곱에 5제곱이니까 R이 플러스이든 마이너스이든 상관없어. 똑같은 값 나올 거야. 어떻게 나와? 2의 몇 제곱? 4의 몇 제곱? 5제곱으로 나온다고. 됐습니까? 자, 4의 5제곱은 얘기합시다. 몇입니까? 1024죠? 맞아요? 2의 10제곱이랑 같죠? 1024죠? 그럼 얘는요? 3 곱하기 1024네요. 먹고 와. 괜찮아. 내가 안 괜찮아서 그래. 갔다 와. 넌 괜찮아도 내가 안 괜찮아. 마시고 와. 그럼 네가 마셔서 해서 125번 보세요. 125번 보세요. 두 수가 있어요. 마3이랑 24가 있어요. 그 두 수 사이에다가 누굴 넣어요? A, B 두 개를 넣어요. 잘 생각해보면 이거 등차 뗐던 거랑 똑같아. 패턴이 크게 다르지 않아. 이렇게 네 개가 순서대로 등비 수열이래. 등비. 그럼 봐봐. 마3에다가 공비를 곱하면 A죠. 거기에 또 공비 곱하면 B죠. 또 공비 곱하면 24지. 그럼 이때 우린 4개를 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첫 번째 항이 누구야?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은? 네 번째 항 24지. 맞아? 그럼 네 번째 항 24는 첫 번째 항 마이너스 3에다가 공비를 몇 번 곱하면 돼? 네가 눈으로 봐도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인데? 맞아요? 등차일 때는 공차를 3번 더하면 돼 했다고. 등비수열이니까 공비를 몇 번? 3번 곱하면 돼. 이렇게 바뀐 거야. 더하기가 곱하기로 바뀐 거야. 납득이 돼요? 그러면 양변에 마3 나눕니다. R 세제곱은 몇이다? 마이너스 8이겠죠? 야, R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래. R은 몇인데? 마이너스 2밖에 없죠. 됐습니까? 그럼 A를 구해주세요. A는 어떻게 구해? 첫째 항 마3에다가 공비를 한번 곱하면 되잖아. 6이네요. 됐습니까? 그럼 B는 어떻게 구할 건데? A에다가 6에다가 공비 마이너스 2 한번 곱하면 되잖아. 몇인데요? 마이너스 10이요. 그리고 여기다 마이너스 2 곱하면 24 나온 거 맞네요. 됐습니까? A, B를 구했습니다. 더해주세요. 됐죠? 넘어가도 될까요?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자, 128번입니다. 우측에 있어요, 바로. 자, 잘 봐. A에는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야. 앞에서 배웠던 거야.
그 다음 B에는 무슨 수열이야? 등비 수열인 거야. 자, A에는 등차야. B에는 등비야. 그치? 자, 첫 번째 항이 둘 다 2로 똑같다. 오, 그쵸? 첫 번째 항 둘이 똑같죠? 대신에 A엔 등차 수열이니까 얘는 공차가 있을 거야. D라고 놓을게요. B에는 등비 수열이니까 공비가 있을 거야. R이라고 할게요. 괜찮을까요? 자, 여기서 얘기했습니다. 나조건. A2하고 B2가 같죠? A의 무슨 수열? 등차 수열. 두 번째 항이지. 맞아? 두 번째 항이죠. 그럼 두 번째 항은 어떻게 계산해? 첫째 항에다가 공차 하나 더하면 두 번째 항이지. B2 보입니다. 무슨 수열? 등비 수열이죠. 그럼 등비 수열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 2에다가 공비 하나 곱하면 나오는 거지. 같은 값이네요. 납득이 됩니까? 두 번째, 네 번째 항, 네 번째 항이지. 자, A의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이죠. 그럼 네 번째 항 어떻게 구해? 첫째 항에다가 공차 몇 개? 세 개를 더하면 되는 거지. B에는 등 비수열이라며. 그럼 네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몇 번? 세 번 곱하면 되는 거죠. 납득이 돼요? 등차와 등비가 이 차이밖에 없어. 납득이 됨? 그러면 봐. 문자 2개, 등식 2개. 연립하면 답 나와 안 나와? 나오겠지. 맞습니까? 대신 연립할 때 우리의 목표, 문자를 소구할 수 있으면 되죠. 그냥 둘이 드립다 빼버린다고? 미친 거지. 왜 그래? 뭐 해야 돼? 위에다가 3을 곱해서 쓴 다음 빼야지. 그래야 문자가 없어지잖아. 됐습니까? 그럼 위에 있는 식에다 3을 곱해서 6 플러스 3D는 6R이라고 쓴 다음 둘이 뭐해? 뺄게요. 위에서 아래 거 뺍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는 2R 세제곱 빼기 6R 이렇게 표현되겠네요. 됐습니까? 넘겨서 정리합시다. 그럼 몇 차 방정식? 3차 방정식. 너 이거 근을 구해야 되잖아. 맞아? 일단 2를 다 나눌 수 있네. 나누는 것까지 하자. 3차죠. 됐음? 자, 근을 구하고 싶어요. 뭐 해야 되니? 인수분해야지. 조리제법해서. R 자리에 누구 넣으면 0 나와? 1 넣으면 0 나오죠? 그럼 조리제법 한다. 3차 계수. 2차 계수 없어요. 2차 계수 없어요. 이거 안 써서 틀려. 1차 계수, 상수. 자, 누구 넣으면 0 나오는지 내가 아는 게 하나 있었죠? 1 넣으면 0 나와. 내려오면 1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면 야호. 됐어요? 그럼 인수분해 어떻게 된 거냐? R-1, R 제곱 플러스 R 빼기 2 이렇게 된 거죠? 이거 인수분해 한 번 더 되는데? 그래, 더해. R 빼기 1, R 빼기 1, R 플러스 2는 0. 됐나요? 자, R 자리에 누구 넣으면 0 나옵니까? 1 또는 마이너스 2가 오면 되겠지. 그럼 R이 1이거나 마이너스 2 둘 중에 하나일 거야. 근데 문제에서 바로 위에 얘기해줬네요. 공비는 1이 아니래. 그럼 R이 몇이었다? 마이너스 2였다. 됐습니까? 3차 방식 괜찮아요? 조리제법 하시면 돼요. 그럼 R이 몇이었다? 마이너스 2였구나. 그럼 여기다 넣어. 첫 번째 식에다가. 그럼 이렇게 되겠죠? 2 플러스 D는 마이너스 4. D는 마이너스 6. 됐습니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했던 거 갑니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 말해볼게요. 공차 몇이라고요? 공차 몇이라고요? 그럼 마이너스 6n. 첫째 항 누구였죠? 그럼 누구 써야 돼 뒤에? 플러스 8. 이게 일반항. 됐어요? 등차는 쭉쭉 나와야 돼. 까먹으면 안 돼. 자, 등비수열 일반항 씁니다. 첫째 항 누구였죠? 2. 공비는요? 마이너스 2였죠? n-1제곱. 됐어요? 주의하십시오. 마이너스까지 결합시켜서 지수입니다. 됐어요? 마이너스 2를 곱하는 거니까 2를 곱하는 게 아니야. 됐음? 자, 일반항 구했으면 문제에서 물어본 답말하면 되겠죠? 세 번째 항 n자리에 3는 값이죠? 마이너스 10이요.
다섯 번째 항 n자리에 5는 값이죠. 2 곱하기 마이너스 2의 4제곱이네요. 됐습니까? 그럼 2의 5제곱이네. 32. 둘이 더합니다. 몇입니까? 22요. 끝났어요. 됐습니까? 딱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대신에 등차다, 등비다 라는 말이 있으니까 요거 분류만 잘 해보자고. 등차가 안 되면 등비 공부하는 거 의미 없을 거야. 왜? 등차 때랑 다 똑같아. 대신에 더한 게 아니라 곱한 거라고요. 됐습니까? 그리고 특이한 건 딱히 없습니다. 자, 넘어가요. 뒤로 갑니다. 1030번 문제를 볼 거예요. 자, 문제 보시면요. 숫자 3개가 주어졌는데 얘네가 순서대로 무슨 수열이었다? 등비 수열이었다. 됐음? 순서대로 등비 수열이었다. 그럼 그 말을 보면서 우리는 떠올립니다. 무슨 중항? 등비 중항. 등비 수열에서 가운데 있는 항. 무슨 평균? 기하 평균. 됐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기하 평균, 가운데 있는 수는 양끝을 곱해서 루트 씌운 거랑 같아 라고 기하 평균을 떠올리겠지만 실제 연산은 얘보다는 양변을 제곱한 b제곱은 ac를 쓰는 게 좀 더 편할 거예요. 이유는 뭐 때문에? 루트 때문에. 됐음? 루트가 귀찮거든. 그래서 양변 제곱해서 얘를 쓸 거야 주로. 하지만 알고 계셔야 돼요. 까먹은 게 안. 됐죠? 자, 갑니다. 그럼 숫자 3개가 순서대로 등비 수열이니까요. 가운데 있는 수죠. x 더하기 1을 제곱한 값이 양 끝 둘이 곱한 값이랑 같을 겁니다. 괜찮을까요? 정리하면 되겠죠.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은요. 2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랑 같고요. 싹 다 넘어가면 x제곱 마이너스 5x 빼기 3이 0이겠네요. 됐습니까? 이거 인수분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했어요? 모든 x의 합이죠? 이거 0 만드는 x값 다 더한 것 말하면 되는 거지? 2차 방정식 두근의 합. 몇인데요? 5. 4 어떤 새끼요? 아, 네. 5 되겠습니다. 두근의 합, 두근의 구. 이걸 굳이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해 공식 써갖고 더해야지 바보죠. 그러지 마시고요, 나랑아. 그러지 마시고요. 그러지 마시고요. 천천히 그러지 마시고요. 들으면서 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잘 납득이 되셨으면 꼭 풀어보셔야 돼요. 숙제 잘 해야 됩니다. 이제 6월이에요. 시험이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놀면 뭐하니 올해 이번 주 꼭 보세요. 알았죠? 네. 1박 2일 꼭 보세요. 네. 꼭 봐요. 그러면서 세시면 돼요. 이제 앞으로 3번만 더 보면 시험이구나. 하시면 됩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자, 놀면 뭐하니 안 봐요 요즘에? 네. 러닝맨 보나? 안 봐요. 그렇지? 아무것도 안 봐요? 네. 유튜브에 원스타 수학은 봐야죠. 안 보잖아요. 6시 수업 있잖아요. 6시 수업이요. 내 고향 같은 소리 하고 있는 수업이요. 자, 넘어갑니다. 169페이지입니다. 등비수에 빨리빨리 하고서 마무리하자. 마무리 못할 수도 있겠다. 빨리빨리 합시다. 자, 136번입니다. 136번입니다. 효빈이 잘 보고 있어요? 괜찮아요? 혹시 숙제하고 있는 거 아니죠? 내가 딴 얘기 할 때마다 지금 신나고 숙제하는 거 아니죠? 네, 집에 가서 놀라고. 놀면 뭐하니 보려고? 갑니다. 136번 문제 보시면 10은 두 수의 등차 중앙이에요. 잠깐만. 두 수의 등차 중앙. 등차 수열에서 가운데 있는 항이래. 이게 등차 중앙 표현이야. 그럼 다시 말하면 A가 있고 10이 있고 B가 있으면서 이 세 개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뜻인 거야. 해석하셔야 돼. 됐죠? 자, 그럼 우린 말할 수 있습니다. 등차 수열이니까 가운데 거 2배가 양 끝을 더한 거랑 같죠? 아니면 가운데 있는 값은 둘이 더해서 2로 나눈 값이랑도 같죠? 됐을까요? 2로 안 나눴으면 2배겠지 뭐. 됐어? 이렇게 볼 수 있어? 자, 두 번째. 8은
두 수의 무슨 중앙? 등비 중앙입니다. 그 말은 A, 8, B를 순서대로 썼을 때 얘네가 무슨 수열이다? 등비 수열이다. 그럼 가운데 있는 항의 제곱 64는 뭐와 같다? 둘이 곱한 값과 같다. 됐나요? 자, 결론입니다. 둘이 더한 거 누군지 알아요? 곱한 거 누군지 알아요? 너는 뭐가 필요해요? 뺀값이 필요하죠. 맞아? 뭐 이용하겠어? 이거 고1 거잖아. 곱셈 공식. 자, 옆에다 쓰세요. 모르면 A 빼기 B의 완전 제곱은요. A 더하기 B의 완전 제곱에서 4AB를 빼면 됩니다. 해서 절대 뺀값이 바로 안 나와. 제곱값이 나오고 루트 씌워서 말해야 돼. 둘이 뺀값의 제곱은 자, 둘이 더한 값 알죠? 20이었죠? 제곱하면요 400이에요. 거기서 둘이 곱한 게 64였습니다. 4를 곱하면요 256이 되겠죠? 빼주면 몇입니까? 144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둘이 뺀값의 제곱이 144야. 그럼 둘이 뺀값은 뭐겠어? 풀마 12가 될 거야. 근데 문제에서 얘기했습니다. A가 큰 수라며.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거잖아. 그럼 양수 말해, 음수 말해? 그래요? 12가 답입니다. 끝. 됐죠? 그냥 문제에서 말해주는 말들 정확하게 해석하고 식 세우고 끝. 등차가 안 됐어? 등비 안 되는 거 맞아. 등차부터 해. 등비 어렵지 않아. 등차는 더한 거야. 등비는 곱한 거야. 딱 그 차이밖에 없어. 넘어갑니다. 우측으로 가시면 자 세균 좋습니다. 세균 갑니다. 세균이 제일 쉬운 건데. 자 보시면요. 역시 어려운 걸 또 풀고 싶구나 너네. 자 138번입니다. 세균의 개체수는 1시간마다 R배 증가합니다. R배 증가한대. 처음 100마리를 관찰한 결과 3시간이 지났더니 800마리가 됐대. 봐봐. 처음에 우리가 100마리였거든. 이게 1시간이 지나. 그럼 몇 마리 되게? 배갈. R배 증가한다며. 맞아? 5배 증가한대. 그럼 뭐야? 500. 됐어? 3배 증가. 그럼 뭐야? 300. R배 증가. 그럼 R100. 됐어요? 1시간 지났습니다. 또 1시간이 지날 거예요. 그럼 몇 마리가 될까? 100R제곱 되겠죠? 또 곱하면 되겠지? 1시간이 또 지났어. 그럼 몇 마리가 되는 거야? 100R 세제곱인데 이게 몇이다? 800마리다. 됐죠? R 세제곱이 몇이었다? 8이었다. R은 몇이었다? 2였다. 끝났네요. 제일 쉽다니까 이게. 됐을까? 그냥 말한 그대로, 표현한 그대로 읽어주고 정리하면 끝. 그럼 무슨 말인지 모르면 당연히 못 푸는 거. 정리하시고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잘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70페이지 넘어와서 등 비수열 합에 대한 이야기 빠르게 얘기해 봅니다. 등 비수열 합 구하는 공식. 자, 어떻게 나왔었는지 다시 한 번만 얘기해 볼게요. 외우셔야 됩니다. 등비수열 합구하는 공식.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한 값을 궁금해 구해 볼 거야. 첫 번째 항 A 공비 R로 표현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n번째까지 싹 쓴 다음 더했어요. 됐지? 우린 이거 구할 거야. 근데 바로 못 구하니까 약간의 변형을 좀 줄 거야. 어떻게 하냐? 얘를 한 번 더 쓰는데 공비 R이었죠? 공비를 곱해서 쓸 겁니다. 그럼 이거 그대로 쓰는데 공비 하나씩 다 곱해서 쓰면 되는 거다. 바로 밑줄에 쓸게. 그리고 둘이 빼면 같은 거 없어지는 게 보여서 왼쪽 SN에서 R 곱하기 SN의 뺀값만 남겠죠? 오른쪽 A에서 ARN제곱 뺀값만 남겠죠? 공통인수 묶어서 본 거야. 그리고 뭐 하면 돼? 1 빼기 R을 양변 나눠주면 SN.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 보인 거야. 납득이 돼요? 원리 납득이 돼요? 원리 납득이 돼요? 그럼 외워요. 이제 외워요.
납득이 됐으면 외워요. 증명 안 시킬게요. 외워요. 증명할 시간 없으니까 외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나 그냥 이거 하나만 쓸 건데요. 괜찮아요. 부호만 잘 조심해서 쓰시면 돼요. 부호 실수만 안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등비수열 합구하는 공식, 자, 요걸로 얘기해 드릴게요. 이렇게 말해요. R-1분의 첫째 양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말해요. 자, 다시 봐봐. R-1분의 A라고 안 불러요. 첫째 양이라고 불러요. 첫째 양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부릅니다. 됐죠? 얘를 첫째 양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등비수열 합구하는 공식 뭐였죠? 등비수열 SM 뭐였죠? 누구분의? 2분의 미안 등차 미안 등차 수열이요. 2분의 N A 플러스 L이었지. 그럼 일단 크게 보면 둘 다 분수꼴이야. 그리고 하다 보면 헷갈려. 뭐가 헷갈리냐면 얘가 헷갈려. 앞에 A가 오냐 N이 오냐. 그래서 등차 수열 합구하는 공식을 외울 때 이렇게 외우는 게 좋아. 2분의 한개수. 첫째 양 더하기 마지막 항. 됐음? 여긴 뭐가 와? 한개수가 와. 등비수열 합구하는 공식은 R-1분의 첫째 양. 됐음? R의 N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와. 그래서 등비수열 합구하는 공식은 첫째 양이 옵니다. 등차수열 합구하는 공식은 한개수가 옵니다. 이 차이를 좀 잘 기억해 주시고 제대로 외워주셔야 돼. 헷갈리면 안 돼. 알았지? 그래서 잘 외워서 문제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70페이지로 넘어가서요. 문제를 보고 싶었으나 일단 시간상 여기까지만 일단 얘기를 하고 정리해 볼 거고요. 169페이지까지 앞에 있는 문제들, 교과서 문제들, 기본 문제들 이런 것들은 싹 다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